자, 여기서 모든 시 문제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시에서 묻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1번 주어지, 첫 번째는 화자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화자야? 시에서 쓰이는 화자지. 그래서 무슨 적 화자다? 다 알고 계시는 그 시적 화자. 자, 그럼 시적 화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1인칭 대명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때로 3인칭 대명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하나 더. 시적 화자는 어떻게 되니? 작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적 화자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당연히 확인이 되시고, 그게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에 때때로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뭐 좀 재수가 없겠지만 뭐 여자친구한테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3인칭이잖아. 내가라고 해야지. 예를 들면. 근데 시에서는 그냥 오빠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자, 두 번째는 이거야. 화자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청자 있어야 돼요. 청자는 몇 번째 인칭이야? 두 번째 인칭 따라서 2인칭 대명사 확인하시면 돼. 근데 때때로 누구야? 자연물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땡땡아, 백구야 라고 부르면 이거 청자죠. 그런데 잘 보셔. 여기 백구야 라고 불렀을 때 이 야는 무슨 격조사죠? 호격조사예요. 잠깐만 내가 확인하자. 호격조사가 뭔지 나는 확신이 없다. 손 번쩍. 호격조사 뭔지 잘 안다. 손 번쩍. 오케이. 안다. 괜찮아. 안다. 잘 안다.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내가 수업하면서 PTSD가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니 어떻게 2달 가지고 점수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2달 가지고. 나 서울대 나왔잖아.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대 국어교육과 전공한 강사가, 원래 저는 본 전공은 체육교육이야. 근데 복수 전공을 국어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대 나온 사람이 국어 가르치고 있는 게 거의 나밖에 없을걸? V레고는 나밖에 없고 고등학교도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아마 찾아봐. 눈 씻고 찾아봐도 서울대 나온 애가 서울에 수업을 하죠. 여기 왔겠어요. 근데 너는 왜 여기 왔니? 또 얘기하자면 또 한세월이고 듣다 보면 이해는 되실 건데 어쨌든 여러분 나밖에 없어. 그냥 내가 맞으니까 내 거 들으시면 돼. 자, 봐. 얘를 호격조사라고 하고, 호격의 호는 뭐냐면 부른다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부르는 조사야. 그럼 부르는 표현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큰일 났다. 도노법이라고 해요. 니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됐죠?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저한테 6개월만 주시면 만들어 놓을게. 그러면 기말고사 넘어가네. 4개월 안에 만들어 놓을게요. 하루에 1시간만 주세요. 부르는 건 도노법이야, 얘들아. 두 번째 봐봐. 누구야? 라고 부르는 순간 청자가 대답을 하겠지.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있어? 대화의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부르는 순간 뭐가 있다? 대화의 의도가 있다. 여러분 잘 보셔. 의도라는 말을 바꿔 쓸 수 있는 건 체입니다. 그래서 얘를 무슨 체라고 한다? 대화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대화 의도가 있어요. 대화는 아니야. 대화랑 또 달라. 근데 봐봐. 백구는 흰새야. 흰새한테 안녕 하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닌 애한테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죠. 그럼 사람이 아닌 애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법이야? 의인법도 되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이렇게 우다다 쏟아지는데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외우는 거는 외워지는 거지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 이해하시면 돼. 그냥 오늘 제 수업은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 자, 다시 시에서 물어보는 걸 일단 첫 번째 화자 청자를 물을 수 있겠다지. 그럼 세 번째 뭘 물어볼 수 있겠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죠? 그걸 뭐라고 하니? 지읒지읒, 주제라고 합니다. 근데 주제도 절대 안 어려워. 왜?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둘 중 하나야. 생각 아니면 감정이요. 생각은 이성적인 정보죠. 우리 인간은 이성 플러스 감정으로 이루어진 존재잖니? 그래서 이성과 감정을 묻는데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는 선생님, 자연의 섭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규정 짓는 걸 안 배워서인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불교 기준으로 감정은 7가지가 있어. 희, 노, 애, 락, 애, 오, 욕. 그래서 얼추 주제는 이 중 하나일 거야. 감정에 대한 건. 희는 뭐야? 기쁠 희. 노는 알잖아요. 소노, 중노, 극대노 막 이런 거잖아요. 애는 이 애인가 이 애인가 모르겠는데 사랑 애자 또는 슬플 애자. 락은 즐거울 락자. 오는 증오. 미워할 오자고 욕은 욕망의 욕자야. 그래서 주제는 결국엔 7개의 감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선생님, 이성적인 주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종교야. 선생님, 종교를 낼 수가 있나요? 유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잖아요.
이 시대에 자본주의도 종교고요. 민주주의도 종교야.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야. 따라서 그 시절에 뭐라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야? 유교적 가치관을 다루고 불교적 가치관을 다루는 거야. 그럼 유교에서 맨날 뭐 얘기하겠어? 충해라. 충해야 되니까 관직에 나가려고 하니까 공부해라, 수행해라 그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야 공부를 PC방 가서 하겠니? 어디서 해야 돼? 당연히 공부는 산속 들어가서. 그러면 뭐 하겠어? 자연친화하겠죠. 그러다 보면 물화일체 되겠죠. 뻔하디 뻔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문학 보면서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고전문학은 정확하게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600년 전 말이잖아. 그러면 진짜 외국어 수준이야. 너희가 그런 거 봤을 거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주도의 할머니께서 제주도 방언으로 태풍 온 거 설명하시는 그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 댓글 영어로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발음기를 써주니까 더 잘 알아먹겠더라고. 영어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 옛날 말들은 외국어 번역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연습하시다 보면 그냥 읽힐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주제는 결국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전형적인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세 개는 우리는 뭐라고 배우셨죠? 시의 3요소라고 배웠고, 기억하실 건 여러분 100% 다 있겠지, 모든 시에. 자, 그럼 봐. 4번 운율, 5번 심상, 6번 함축, 1번 표현법. 7개 말고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7개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딱 하나를 보시면, 시작품을 보시면 딱 7개만 머릿속에 정리되면 안 물어봐, 더 이상. 그런데 틀리는 건 그냥 연습이 덜 돼서고, 그 과정은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자, 4번 운율은 뭐예요? 별거 없어 얘들아. 반복되면 다 운율이야. 반복되면. 그러니까 운율은 리듬, 음악성이잖아. 그러니까 음악성 어떻게 만들어? 박자, 반복이요. 주기성이야. 주기성이 전부 다 운율을 만듭니다. 5번째, 심상은 마음심, 그림상.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오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척각 정보들을 전부 주게 되면 돼. 그래서 오감, 감각 정보를 주게 되면 되고, 플러스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보를 줬을 때 심상이 돼요. 자, 6번째는 함축이라는 건데, 이 함축과 동열을 아주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 이것도 2번 설명해서 오늘만 3번째, 이번 달만 31번째인데 얘는 시적 긴장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시적 긴장이라고 외국어를 번역하는 거야. 선생님, 긴장은 갈등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긴장이 갈등인 건 다른 맥락이고, 시적이라는 말이 붙는 긴장은 갈등이 절대 안 돼. 이거 갈등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내가 진짜 1000만 번 말씀드렸으니까 절대 안 되고, 그럼 왜 헷갈리게 긴장이라는 표현이 된 거냐? 자, 이런 거죠. 아까 나는 뭐라 그랬냐? 나는 토마토래. 어떻게 내가 토마토니? 근데 봐. 나는 토마토. 자, 그럼 봐. 토마토는 그 상큼한 그 토마토일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상큼한 그 토마토로 봤다면 1번. 지시적 의미로 본 거죠. 그런데 토마토 속은 어떻게 돼 있어? 속이 꽉 차 있지. 나는 꽉 차 있어 라고 본다면 이거는 함축적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봐봐. 지시적 의미를 뭐라고 하니? 외연이라고 해요. 바깥으로 드러났다. 또는 사전에 있다,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함축적 의미는 안에 들어가 있다, 내포라고 하죠. 그럼 봐. 외연을 영어로 번역해봐. 뭐죠? 바깥으로 드러나 있다, 접두어 익스텐션이야. 내포는 안에 들어가 있다, 접두어 인을 써서 인텐션이야. 이거 번역 어떻게 할까? 접두사만 떼면 되겠네 라고 해서 텐션이라고, 긴장이라고 얘를 떼버리고 번역해버린 거야. 그래서 시적 긴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갈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뭐야? 시적 긴장은 함축, 즉 시어에는 함축성이 있어. 시어는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있어. 그래서 시적 긴장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시적 긴장 갈등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번역어야. 그러니까 번역을 긴장으로 해서 이 난리가 난 거야. 됐니? 그런데 극적 긴장이나 다른 갈등은 갈등이 맞는데요. 시적 긴장은 그냥 지시적 의미, 함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시에 시적 긴장이 있으면 판단할 필요 없이 100% 맞아요. 왜? 모든 시에는 함축이 있으니까. 모든 시에는 운율, 심상, 함축이 있으니까. 운율도 내재율로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질문. 자, 7번은 표현법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규법, 은유법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규나 은유는 되겠지. 그런데 뭐 역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는 좀 자신이 없고, 그렇게 선제 하나하나 OX 판정하는 게 좀 자신이 없다. 손 번쩍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오는데 표현법은 비유, 은유, 지규, 대유, 제유, 환유, 상징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 30개쯤 돼요.
오늘 다 설명하긴 힘들고 보충 영상과 자료로 나갈게. 부지런히 해오셔야 돼. 그리고 저는 수업 지문에 관련해서 그거를 끌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시를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쪽으로 올게요. 나는 오늘 땡땡이잖아. 자, 여기 표현법은 이거야. 첫 번째는 함축 또는 생략이요. 나는 오늘 땡땡이다라는 서술적 조사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표현법은 뭐냐면 생략법이에요. 자, 두 번째 표현법은 뭐냐면, 자, 왜 은유냐면, 여러분 은유법은 이거야. 은유법은 매개어가 숨어있는, 숨어있다 숨어 음자를 써.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해요. 그럼 봐. 매개어 숨을 은자, 비유의 유자, 은유법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세트로 공부를 해보자. 직유법은 뭐겠어요? 매개어가 직접 드러난 비유.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같은 거 찾으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원관념, 보조관념 간의 공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은유법은 이거야. A는 B이다.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당연히 A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원관념이야. 얘를 어디에 빗댔어? B에 빗댔죠. 그럼 B는 뭐겠어요? 보조관념이야.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은유법은 이렇게 주어는 소수로 꼬리다야. 기본적으로 직유법은 뭐라고? 중간에 매개어가 매개를 해주는 형태야. 하고 싶은 얘기는 사과겠어? 내 면상이 예쁘다겠어? 내 면상이 예쁘다니까 이쪽이 뭐가 되겠어요? 보조관념이야. 아, 죄송해요. 이게 원관념이야. 그리고 그거를 비유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조관념이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학교 때 끝나 있어야 되거든? 혹시 이런 개념 정리가 지금 나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거나 필요한 것 같다 손 좀 들어봐요. 이미 다 알아서 난 굳이 필요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충 영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 필요하다면 수업 시간에 해드리긴 할 건데 그럼 엄청 할 게 좀 많아지긴 해도 괜찮아. 내가 이제 방향은 잡아갈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상위권 만들겠다고 지금 독서를 책을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이걸 갖다 버리고 이제 문학 기초 개념 중등 교재가 있어요. 그게 원래 한 5년 전에는 고3 교재였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위주로 내려온 걸 갖다 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거든. 예, 일단은 필요하신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이거야. 나는 오늘 땡땡이다 라는 거를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자. 나는 주어져. 오늘은 뭐야 얘들아? 부사어야. 시간 같은 걸 알려주는. 나는 오늘 땡땡이다 서술어야. 자, 그럼 봐 얘들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문장 구조라고 하죠. 문장 구조와 문학에서의 동의어는 통사 구조야. 문법에서도 동의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유사한 또는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또는 뭐다?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나는 오늘 땡땡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됐어? 그런데 땡땡이다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토마토가 됐다가 뭐 유리가 됐다가 뭐 호랑이가 됐다가 뭐 그런 것 같다. 그럼 봐봐. 뒤쪽 게 바뀌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애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 변화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주라고도 하고 나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 변주 또는 나열이라는 단어 나와도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 줄 딱 보자마자 이 개념이 우다다 확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이야. 우리가 2차 방식 해를 구해라. 근해 공식 바로 나오고 인수분해 공식 바로 나오잖아. 똑같아 얘도. 바로 나오셔야 돼. 자, 필기도 하셨습니까? 훌륭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면 그만이고 금방 되거든. 오히려 의욕 얻는 것보다는 진짜 100만 번 좀 낫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올까요 선생님? 자, 그럼 보셔. 나는 오늘 토마토이다. 주어는 서술어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직유법이 되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앞으로 걸어도 나고 뒤로 걸어도 난데 앞으로 뒤로 대응되죠. 걸어도 대응되죠. 나도 대응되죠. 이걸 우리는 두 번째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대꾸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꾸끼리 대응되고 있잖아. 앞으로 뒤로가 나머지가 이런 걸 대꾸라고도 해요. 됐냐 여기까지? 봐봐. 그리고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지. 여기도 구조 반복이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까지 내실진 않을 것 같은데 나, 다. 혹시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힙합에서 프리스타일 힙합이라도 뭘 맞춰야 돼? 라임 맞춰야 되잖아. 라임 맞춘 거야. 이걸 뭐라고 하니? 아, 진짜 라임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국말로 바꿔봐. 이걸 뭐라고 하지? 운율이지, 라임이. 운율인데, 봐봐. 꼬리에 위치를 시켜서 운율을 만들었지. 맞죠? 그러면 위치에 관련된 운율이니까 위, 율. 소리 음자, 위치, 위자, 운율의 율자야. 그러니까 소리를 위치를 고정시켜서 운율을 만들었다. 음이율이야. 음이율은 세 가지가 있어. 머리에 오면 두운, 가운데 허리에 오면 요운, 다리 끝에 오면 가군. 그럼 얘는 끝에 왔으니까 여기까지 안 낼 것 같은데 가군이겠죠.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이해하시면 돼. 어려울 거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나올 것만 외우면 되잖아. 그럼 4월 돼서 외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외우는 것보다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해라는 게 그 뉴런 세포를 이렇게 막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요, 막 푸드푸드 떨리면서 연결될락 말락 하거든. 복습해야 무조건 연결돼요. 그래서 이거 주말은 잘 쉬시고 월요일 날 꼭 복습하시고 주간지 하시면은 머릿속에 딱 연결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지금 구조가 너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연마다 제가 방금 얘기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똑같이 반복될 거니까 이 정도만 쓸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년의 주제는 뭐냐면 나는 꽉 차 있어 라는 일종의 자부심이죠. 나는 속이 꽉 찬 남자야. 나는 속이 꽉 차 있는 여자야. 나는 속이 꽉 차 있어. 자부심이잖아. 2연 볼게. 2연의 주제는요, 잘하고 있었다는 뭐야? 성장의 가능성이죠. 근데 하나 더 붙여보자, 얘들아. 누구에 대한 얘기야? 우리 전 여친 강아지 콩이에 대한 얘기인가? 예,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뭐야? 성찰이에요. 나에 대한 얘기잖아. 뭐야? 성찰이에요. 그래서 성찰, 자부심, 성찰, 성장 가능성. 3년은 나의 아픔, 4년은 나의 유연함,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뭐 유유자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처럼 있었죠. 맞니? 무슨 법이야? 처럼이니까 직유법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필기 다 하셨습니까? 다 찍으셔도 돼요. 잘 안 보이시면 좀 이따 이동하셔서 보셔도 되고. 자, 되셨죠? 자, 이제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아니면 이 가운데 쪽 오시면 좀 잘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자, 사각사각 이런 거를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요. 음성상징어도 정리해 줄게. 자, 음성상징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고, 이걸 부사니까 그냥 의성부사라고 하자. 형태를 흉내내는 거를 의태부사라고 하자. 그래서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건 내진 않아. 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필기야. 그래서 음성상징어, 의성부사 또는 의태법, 의태부사, 의태법 또는 의성법이라고 하니까 알고 계시고, 사각사각 아마 의성부사겠죠. 됐니, 여기까지? 그러다가 뭐 또 뻔한 얘기인데, 5연의 주제는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대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해. 이 사람 F인가 봐. 그러면서 내 상상은 그래. 혼자 이제 뭔가 울적해진 거겠죠. 그래서 어딜 갔어? 일요일에 내일 여러분 내일 모레 미래인가? 이제 일요일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카페를 갔나 봐요. 그래서 7년의 카페를 봤는데, 봐봐. 나는 오늘 그림자가 돼서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자, 주어가 목적어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나를 서술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성찰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스토커가 돼버렸어요. 나는 오늘 공기가 돼서 누구 옆에? 네 옆에 있어. 근데 이건 2인칭 대명사지만 대화체인지는 모르겠어. 대화 의도는 잘 모르겠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네 옆에 있고 싶다? 그러면서 약간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말을 섞거나 옆에 있으면 혹시 얼굴이 빨갛게 변합니까? 모르겠는데 얘는 그런가 봐. 그래서 자기가 토마토인 이유는 뭐였어? 네 옆에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나는 토마토야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다가 차였다는 그런 슬픈 시였어요. 자, 필기는 되셨을 건데 잘 보셔. 아까 오늘 토마토가 앞에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니? 머리수, 꼬리미, 수미, 상관까지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1년에도 마지막 9년에도 나는 오늘 토마토, 나는 오늘 토마토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붉게라는 색채어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자아 성찰과 결국에는 짝사랑으로 끝나고 있네요. 필기해 주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